어떤 결혼식에서 신부가 차고 있던 작은 펜던트 하나가 한 남자의 20년 된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펜던트에 새겨진 숫자 317 그리고 신부 발목에 있는 초승달 모양 흉터까지 모든 게 일치했죠. 과연 이 모든 일치가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치밀하게 숨겨온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일까요? 한 기록 보존관 관장이 파헤친 충격적인 진실과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계양장 기록보존관에서 30년째 근무하는 임서현 관장은 오래된 출생카드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현은 62세, 평생을 근현대사 기록 보존에 바친 전문가였죠. 서연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고교 동창 미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우리 조카가 차이나타운 근처 예식장에서 결혼하거든. 거기 문화재 예식장이라고 새로 개관하는 곳인데 혼자 가기 좀 그래서. 서연은 주말 계획이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승낙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예식장에 도착한 서연은 로비에 웅장한 유리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근대풍 건축 양식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멋진 공간이었어요. 빈티지 진열장에는 과거 출산 기록 양식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와, 여기 정말 분위기 있네. 미영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응, 근대 건축물을 잘 보존했어. 저 진열장도 당시 병원에서 쓰던 것 같고. 서연이 전문가다운 시선으로 살펴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입장하는 신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손목에서 작은 펜던트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바다등대 모양의 펜던트였어요. 서연은 무의식 중에 그 펜던트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펜던트 뒷면에 새겨진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317. 서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숫자는 20년 전 잃어버린 아이의 출생 시각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설마. 서연은 신부가 지나가는 모습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신부의 버선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발목, 그곳에 초승달 모양의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서연은 20년 전 보존관 금고에 넣어둔 출생카드를 떠올렸습니다. 그 카드에 적힌 모반 위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곳이었죠. 서연아, 왜 그래? 얼굴이 하얗네. 미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서연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서연은 신부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이 시작되자 슬라이드로 신부의 성장 사진들이 상영됐어요. 어린 시절 신부가 서 있는 배경의 벽지 패턴이 서연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벽지는 싱가포르 병원 신생아실에서 사용하던 특별한 패턴과 너무 유사했거든요. 이상해. 너무 많은 게 일치해. 서연은 로비 전시 케이스에 놓인 옛 신생아 발도장 잉크패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제조사 표기를 보니 당시 특정 병원군에서만 사용하던 제품이었어요. 식이 끝난 후 서연은 축하 인사를 간단히 마치고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나 먼저 갈게. 급한 일이 생겼어. 벌써? 뒤풀이도 안 하고? 다음에 따로 만나자. 서연은 서둘러 예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자유공원 언덕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공원 위쪽에 있는 오래된 등대 구조물 앞에 서자 20년 전 경찰서에 제출했던 실종 신고서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차근차근 확인해 보자.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2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월요일, 서연은 어느 때보다 일찍 보존관에 출근했습니다. 금고 열쇠를 꺼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서연은 보존관 금고 깊숙한 곳에서 2005년분 출생카드 박스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여기 있어야 할 텐데. 상자 속에서 분홍색 출생카드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카드에 적힌 출생 시각은 새벽 3시 17분, 우측 발목 초승달형 모반이라고 적혀 있었죠. 서연은 카드의 필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글씨체의 특징과 기록 서식의 미세한 오탈자들을 분석해 봤어요. 오랜 경험으로 볼 때 특정 병원의 야간 전담 간호사가 쓴 것 같았습니다. 이 글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서연은 중구에 폐원된 산부인과 기록 이관처로 향했습니다. 그곳 담당자에게 말했어요. 이관대장 좀 볼 수 있을까요? 2005년도 기록 찾고 있어서요. 네, 잠깐만요. 담당자가 두꺼운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서연은 페이지를 넘기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특정 날짜의 기록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이날 기록이 왜 비어 있죠? 글쎄요, 원래 그랬던 것 같은데. 서연은 그 공란 날짜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신부의 출생 등록 추정일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보존관으로 돌아온 서연은 항만 창고 자료실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오래된 국제 특송 박스라벨들을 스캔하며 일련 번호 패턴을 복원했어요. 이상하네. 라벨 연번 중 일부가 의도적으로 삭제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삭제 구간의 번호들을 추적해 보니 모두 같은 물류업체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서연은 예식장 대관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신랑 측 협찬 기업 목록에서 같은 물류업체 로고를 발견했죠. 점점 연결되고 있어. 보존관 동료 정민에게 부탁했습니다. 정민아, 대학병원 기록보관소 연락처 좀 알려줄래? 왜? 무슨 일인데? 좀 급한 조사가 있어서. 정민이 연락처를 알려줬고 서연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05년도 야간 전담 간호사 최은정 씨 근무 이력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 후 답변이 왔습니다. 최은정 간호사요? 지금 우리 응급실에 계세요. 당시 신생아실 야간 근무하면서 발도장 찍기와 퇴실 검수 담당하셨어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모든 단서가 하나의 인물과 하나의 회사로 수렴하고 있었어요. 혹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조사건이 있어서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20년 전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 같았어요. 이제 직접 만나서 확인해 봐야겠어. 대학병원 기록실에서 최은정 간호사와 마주 앉은 서연은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서연입니다. 2005년도 야간 근무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최은정은 5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서연은 출생카드 사본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기록 기억나세요? 최은정이 카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 이거 기억나요. 특이한 케이스였거든요. 어떤 점이 특이했나요? 모체 정보가 이상하게 공란으로 처리된 날이었어요. 보통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최은정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출생카드 사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 시간 표기는 0317, 우측 발목 초승달형 모반 표시가 붉은 잉크로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당시 인계표도 이상했어요. 태그 번호가 평소와 다른 코드 체계였거든요. 서연은 수첩을 꺼내 태그 번호를 적었습니다. 항만 특송 라벨 삭제 구간과 동일한 숫자대의 코드였어요.
혹시 그날 특별한 일이 더 있었나요? 야간 인계 때 산부인과 행정실 직원이 갑자기 와서 서류를 가져갔어요. 평소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서연은 시청 기록관으로 향했습니다. 혼인신고 원부를 열람해 신부 양육 부모의 정보를 확인했어요. 해외 체류 기간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네. 양육 부모의 출입국 기록과 신생아 수속 시점이 일치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항만 물류업체 법인카드가 같은 날 인천항에서 결제된 기록이었어요. 보존관으로 돌아온 서연은 파트너 변호사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문서 감정 의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무슨 서류인가요? 대리모 관련 서류인데 위조 가능성을 검토해 주세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연 관장님, 이 서류는 명백한 합성이에요. 양식 폰트의 자간이 일정하지 않고 인장 스캔 겹침 흔적이 선명해요. 서연은 모든 증거의 원본성 확인을 위해 타임스탬프 해시를 생성했습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인 오브 커스터디를 철저히 관리했어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만 확보하면 돼. 하지만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여러 조각들이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지만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결정타가 필요했어요. 서연은 책상에 앉아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펜던트 각인, 모반 위치, 출생 시각, 위조 서류, 삭제된 라벨, 공란 처리된 기록.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도록 만들 차례였어요. 함정을 파야겠어. 서연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항만 물류업체가 후원하는 개항장 문화행사에 보존관 특별전 참가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특별전시 주제는 신생아 발도장 원판과 동시대 출생카드 원본으로 하겠습니다. 행사 담당자에게 전시 목록을 제출하면서 위조 서류 대조 체험 부스도 포함시켰습니다. 며칠 후 물류업체 본부장이 사전 점검을 위해 보존관을 방문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행사 잘 부탁드립니다. 본부장은 4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특별전 리스트 좀 볼 수 있을까요? 서연이 준비한 전시 목록을 건네자 본부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2005년도 병원 명칭을 보는 순간이었죠. 이 병원 자료도 전시하시는 거예요? 네, 당시 출생기록 보존 상태가 좋아서 선정했어요. 서연은 의도적으로 실제 원본 대신 더미 코드를 넣어놨습니다. 본부장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였어요. 본부장은 휴대폰을 꺼내 급하게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계획에 변동사항이 생겼어요. 네,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서연은 동시에 시청 감사실과 협력해 보조금 집행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대관료 결제 흐름을 분석해보니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본부장의 측근이 과거 그 병원 행정실 직원이었고 이직 직전 기록, 이관대장의 공란 구간과 같은 날짜의 출근 기록도 비어 있었습니다. 행사 당일 서연은 특별한 준비를 해뒀습니다. 위조 서류 대조 부스에 조사원을 배치한 거였어요. 혹시 이 대조 프린트 받아갈 수 있나요? 관람객으로 가장한 본부장이 부스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전시용이라서 가져가실 수는 없어요. 조사원이 정중히 거절했지만 본부장은 계속 프린트를 요구했어요. 업무상 필요해서 그런데 혹시 복사본이라도. 결국 본부장은 대조 프린트를 몰래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조사원이 손에 잉크 묻음과 프린트 교체 흔적을 선명하게 촬영했어요. 잠깐만요, 선생님. 현장에서 바로 증거 보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압수된 프린트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물류업체 사내 프린터 자산번호와 일치했어요. 더 놀라운 건 대조표에 드러난 위조 서류의 원 스탬프 결손부였습니다. 위조 과정에서 생긴 특징적인 흔적이 그대로 나타나 있었거든요. 이제 모든 증거가 확보됐어. 서연은 조사원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숨겼는지 체인 전체가 연결됐네요. 전시가 끝나기도 전에 20년간 감춰진 진실의 전모가 물증으로 입증됐습니다. 서연은 김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을 취했어요. 김 변호사님, 이제 고발장 준비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신 거군요. 네, 이제 법의 판단을 받을 시간입니다. 김 변호사 팀은 신속하게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위조 서류, 특송 라벨 연번 삭제, 혼인 출입국 원부 조작, 병원 인계표 위조, 프린터 자산번호까지 모든 증거를 묶어 형사민사 동시 고발했어요. 이 정도 증거면 기소는 확실하겠네요.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물류본부장과 병원 행정실 전 직원, 문서 위조 브로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동시 집행했어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폰 모두 압수해 주세요. 서버에서 복구된 스캔 파일들이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서명 합성 레이어와 인장 이미지의 복제 좌표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보존관은 압수물의 원본 대조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연이 직접 해시값 대조와 증거 보관 체인을 관리했어요. 이 서류의 원본성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부는 친생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허용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모든 이의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통계학적 친생률 99.9%입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양육 부모는 공소의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위조와 유괴적 요소의 고의성 여부는 별도로 심리되었어요. 신랑 측 회사에서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주가 조작 내부 정보 활용 시도 정황이 드러나 별건 수사가 동시에 진행됐거든요. 최은정 간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습니다. 당시 인계표 공란과 비정상 퇴실 절차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너무 특이한 사건이라 기억하고 있어요.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해외 대리모를 통한 출산은 합법적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즉시 반박 증거를 제시했어요. 국내 서류 위조와 항만 라벨 조작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재판이 진행될수록 피고들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서연이 치밀하게 수집한 물증들이 하나씩 법정에서 인정받았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거야. 방청석에 앉은 서연은 20년 만에 느끼는 해방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한 심리 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특경법상 배임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합니다. 물류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문서 위조 브로커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병원 행정실 전 직원은 의무기록 변조 및 개인정보 유출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양육 어머니는 장기간의 압박과 협박 정황을 참작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양육 어머니가 피해자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지만 공모가담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신랑 측은 별도로 기업정보 촬영 시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혼인은 민법상 착오와 사기 요소로 무효가 선언됐어요. 법정에 제출된 보름등대 펜던트 사진과 발목 모반 사진을 친생자 확인의 증거 보강 자료로 채택합니다. 서연이 수집한 보존관 기록들은 국가기록원 지침에 따라 복원일지와 함께 연구기록물로 편입됐습니다. 시청 감사실도 움직였어요.
행사보조금 집행 내역과 후원금의 이해충돌 조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항만 창고는 라벨 관리 프로토콜 개선 명령을 받았고 개선 이행 계획 제출을 명령받았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병원들도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인계표 전자화와 야간 퇴실 2인 확인제 도입을 결정했어요. 판결문을 받아든 서연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끊어졌어. 20년간 나를 괴롭힌 사슬이. 법정을 나서며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빛이 내려왔어요. 법원에서 친생자 확인 결정 등본이 발급됐습니다. 신부, 아니, 이제는 본명을 되찾은 서연의 딸 지연이가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을 완료했어요. 아버지, 제 진짜 이름은 임지연이에요. 지연이가 서연에게 말했을 때 서연은 목이 메어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아빠가 너를 못 지켜줘서. 양육 아버지 박 씨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서연 씨, 20년 동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지연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건 박 씨 부부예요. 두 아버지는 지연이의 면접 교섭과 심리치료 지원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기보다는 지연이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친생 부모와 양육 부모는 공동 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우리는 지연이의 행복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며 서로의 양육 공로를 존중합니다라는 내용을 지역 언론에 공개했어요. 보존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개항장 기록 윤리선언을 발표하고 위조변조 제보 채널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어요.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기록을 지키겠습니다. 시청은 개항장 근대사 전시관에 출생기록 보호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시민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만들었어요. 기록의 진실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시청 담당자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대학병원도 시스템을 개선했어요. 야간 신생아실 출입 로그에 블록체인 타임스탬프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조작은 불가능할 겁니다. 병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약속했어요. 지역사회도 나섰습니다. 사건을 유튜브 시민 강연과 기록 전시로 재구성해 예방교육에 활용하기로 했어요. 신랑 측 가족은 손해배상 합의에 응했습니다. 금전 대신 사회봉사와 기록복원기금 출연을 선택했어요. 우리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두 가족은 상처 치유를 위한 공동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전문 상담사의 도움으로 서로를 이해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봉인했습니다. 이제 두 가문이 같은 도시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겠어. 20년 만에 찾은 진실이 원망이 아닌 화해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는 자유공원에 두 가족이 모였습니다. 오래된 등대 구조물 앞 20년 전 서연이 홀로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였어요. 엄마, 이거 가져왔어요. 지연이가 친생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친생 어머니는 20년간 간직해온 초승달 펜던트를 꺼냈어요. 나도 가져온 게 있어. 양육 어머니가 지연이가 결혼식 때 차고 있던 등대 펜던트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합쳐지는 거 아냐? 지연이가 두 펜던트를 가져다 맞춰보자 마그넷으로 결합되며 완전한 보름달 모양이 됐어요. 와, 정말 하나였구나.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사진사가 그 순간을 포착했고 사진은 기록 보존관 아카이브에 영구 보관됐어요. 아빠, 제 새 주민등록증이에요. 지연이가 본명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서연에게 보여줬습니다. 서연은 그 카드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어요. 지연이라는 이름 참 예뻐. 20년 만에 제 진짜 이름을 찾았네요.
양육 아버지 박 씨가 준비해온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 맛있는 걸 준비했어요. 서연도 보존관에서 가져온 간식을 나눠줬습니다. 박 씨, 앞으로 안내문에 사건 예방 문구 좀 추가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좋은 생각이에요. 두 어머니는 손을 맞잡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지역 아동보호단체에 같이 후원하자. 좋아요. 다른 아이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해요. 기록 보존관은 사건 전 과정을 익명 처리한 교육 전시로 정리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었어요. 항만 창고도 새 라벨 규정과 함께 공개 점검 일정을 개시했습니다. 서연은 등대 난간에 기대어 합쳐진 펜던트의 빛을 바라봤습니다. 보름달처럼 완전해진 펜던트가 석양에 반짝였어요. 사건 일지의 마지막 페이지에 봉인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9월 12일 사건 종료. 가족 재회. 개항장의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보름등대 아래에서 찍힌 가족 사진에는 두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서연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20년간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더 소중했거든요. 등대의 불빛이 어둠을 밝히듯 진실의 힘이 모든 어둠을 걷어낸 밤이었습니다.